파리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 연지영. 그녀는 세계 최고의 요리 대회에서 우승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끔찍한 교통사고와 함께 그녀의 세상은 암전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지영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궁궐과 그보다 더 낯선 복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늘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한 남자,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왕 이연이 있었습니다. 이연은 어린 시절 할머니인 인주대왕 대비의 계략으로 어머니 연씨가 폐위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식가이기도 했던 그는 우연히 지영의 요리를 맛보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경에 빠집니다. 이연은 당장 지영을 궁중 주방의 우두머리 대령 숙수로 임명하고 명령합니다. 매일 저녁 새롭고 맛있는 수라를 올려라. 단 하루라도 어제와 같은 음식을 올린다면 그날이 내 제삿날이 될 것이다. 대대로 세습되던 대령 숙수 자리에 웬 근본도 모를 여인이 앉게 되자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라며 모든 반대를 묵살해버립니다. 그렇게 지영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매일같이 새로운 수라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영의 실력은 곧 궁궐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원래 대령 숙수였던 엄봉식과의 대결에서 가볍게 승리하고 조선을 찾은 명나라 사신과 왜구들까지 요리로 압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혔죠. 하지만 그녀를 향한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어두운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왕의 후궁인 수건 강목주는 이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영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중전이 밀가루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악랄한 계략을 꾸밉니다. 지영이 이연을 위해 티라미수를 만든 날, 강목주는 이 귀한 음식을 자순 대비도 올려보자고 제안합니다. 강목주의 계략대로 티라미수를 먹은 중전은 심한 구토와 하혈을 하며 쓰러집니다. 모든 책임은 음식을 만든 지영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당장 의금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게 됩니다. 강목주는 왕 앞에 엎드려 중전께 귀한 음식을 올리고 싶었던 제 죄도 크오나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올린 숙수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라며 교활하게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지영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쩡한 모습의 중전이 의금부에 나타나며 모든 상황이 뒤집힙니다. 사실 지영은 왕명을 받은 직후 우림 위장 신수역을 통해 교태 전에는 밀가루를 들여선 안 된다는 중전의 비밀 서신을 미리 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밀가루 대신 말린 밤을 곱게 갈아 티라미수를 만들었고 중전과 함께 강목주를 잡기 위한 함정을 팠던 것이죠. 지영은 이연에게 고합니다. 수건마마의 말씀대로 모르는 것도 죄라면 저는 중전의 체질을 미리 알고 아무 탈 없는 음식을 올렸으니 무죄입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수건마마께는 죄가 남아있사옵니다. 강목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이연은 그녀에게 무기한 근신이라는 철퇴를 내립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이연의 이복동생인 진명대군이 지영이 만든 인삼통닭구이를 먹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다시 지영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지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 역시 강목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뒷배인 제산대군을 이용해 진명대군이 마시는 탕약에 인삼과 상극인 향신료 6두부를 몰래 넣었던 것입니다. 이연은 지영을 믿었고 그녀와 함께 직접 약초를 구해와 진명대군을 구해내며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깁니다. 지영이 낯선 시대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바로 마을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5세기 말의 요리책이지만 그 내용은 도저히 조선시대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독특한 레시피들로 가득했습니다. 조선 초기 역사학의 권위자였던 아버지 연승우 덕분에 어린 시절 이 책을 접했던 지영은 그 신비로운 내용에 이끌려 요리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을록의 마지막 요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이었지만 정작 레시피가 있어야 할 마지막 장은 깨끗하게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지영은 교통사고 직전 마을록을 떠올렸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 잘려나간 페이지에 현대로 돌아갈 단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식재료를 구한다는 핑계로 궁 밖으로 나섰고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지 궁금했던 이온이 그녀의 자맹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자맹은 폭군 이온을 성군으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곡식을 수탈하는 현장을 목격한 이온은 분노하며 그들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엄벌에 처합니다. 백정마을에서 지영이 버터로 구운 스테이크를 맛본 후에는 천대받던 백정들에게 젖소와 유제품을 궁에 납품하는 직책을 하사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지영이 만든 고기즙이 들어간 부대찌개에 완전히 매료된 이어는 백성들에게 스팸 제조법을 전수하고 이를 곡물로 바치면 나라에서 쌀을 내려주겠다는 정책을 펼칩니다. 백성들은 진심으로 왕에게 감사를 표했고 성운이 망극하옵니다라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을 받게 된 이어는 점차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지영이 알고 있는 원래 역사 속에서 이어는 친모 패비 윤씨가 남긴 피 묻은 적삼을 발견한 후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는 할머니인 인주대왕 대비를 직접 죽이고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신하들을 모조리 숙청하는 갑신사화를 일으키죠. 결국 그는 폐위되고 동생인 진명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지영은 이온이 피 묻은 적삼을 찾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가 최악의 폭군이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요리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스리는 것이라 생각했고 진심을 담은 음식으로 이온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이온은 역사 속 폭군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군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한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주대왕 대비의 생일 연회날 누군가에 의해 피 묻은 적삼이 공개되고 맙니다. 그것을 본 이어는 처연한 곡조에 맞춰 귀기 서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성대한 연회는 순식간에 죽은 패비의 원혼을 달래는 살풀이 구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제야 지영은 이 모든 것이 이연 스스로 계획한 복수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설계한 것은 바로 바보 행세를 하며 왕위를 노리던 제산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이온에게 강목줄을 바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패비연 씨의 진실을 알려주며 복수심을 부추겨 이연을 폭군으로 타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역사대로라면 이연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모함한 선왕의 후궁들을 그 아들들로 하여금 직접 때려 죽이게 하는 잔혹한 복수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눈앞에서 벌어질 끔찍한 비극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온에게 작은 인매상을 올립니다. 하얀 접시 위에는 패비연 씨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는 곶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울고 있는 자신을 달래주던 어머니의 손길과 그 달콤한 맛을 기억해낸 이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말합니다. 전하께서 실은 얼마나 다정하고 멋진 분인지 소녀는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와 지영을 향한 애틋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이어는 결국 너는 누구인데 감히 과인을 이토록 헷갈리게 만드느냐 라며 울부짖고는 그녀에게 출궁을 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 누구의 피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궁을 나온 지영은 왕의 광대 공길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의 정체는 활빈당의 홍길동이었고 미래를 보는 스승 백운도사의 명에 따라 지영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운도사는 지영의 아버지 연승우였습니다. 지영은 아버지가 남긴 망울록을 손에 넣지만 책은 텅 빈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망운록을 완성하고 미래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이온이라는 것을. 한편 이온이 끝내 폭주하지 않자 초조해진 제산대군은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는 골룡포를 훔쳐 입고 대왕 대비를 살해한 뒤 왕이 광기에 사로잡혀 할머니를 죽였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영을 납치하여 그녀를 죽여서라도 이온을 미치게 만들려 합니다. 비밀 옥사에 갇힌 지영을 구한 것은 뜻밖에도 강목주였습니다. 이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그녀는 모든 사실을 이온에게 털어놓고 지영을 구한 뒤 전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제산대군을 껴안은
채 천길 낭떠러지로 몸을 던집니다. 지영은 궁으로 돌아와 이온에게 자신이 미래에서 왔음을 고백하며 어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온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태위되어 폭군으로 기록되는 것일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이온에게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궁으로 몰려와 왕을 지키기 위해 반정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궁지에 몰린 제산대군은 진명대군의 생모인 자순대비를 인질로 차마 탕춘대로 도망칩니다. 이연은 자신을 원망했던 계모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탕춘대로 향하고 그곳에서 골룡포를 입은 제산대군과 마주합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각각 왕실의 보검어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온의 검이 진품이었던 제산대군의 검을 부러뜨립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검이 아니라 검을 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죠. 궁지에 몰린 제산대군은 지영의 목에 칼을 겨눴고 이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검을 버리고 지영을 구해달라 애원하다 제산대군의 칼에 찔리고 맙니다. 쓰러진 이연을 끌어안고 지영은 오열하며 이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평생 전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이연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그의 품속에 있던 망울록이 칼날을 막아준 것입니다. 이연은 지영이 떠난 후 그녀를 그리워하며 망울록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과인도 너를 위해 요리를 해주고 싶었다. 폭군의 입에서 나온 가장 다정한 고백의 순간 폐투성이가 된 제산대군이 숨겨둔 총통을 꺼내 두 사람을 향해 발사합니다. 이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지영을 감쌌고 그의 심장이 꿰뚫립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 내가 온 후로 나의 쓸쓸했던 날들은 매일 설레었다는 진심을 고백하며 미소 짓습니다. 지영 또한 저도 그러하였습니다 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 거대한 벼락이 탕춘정을 내리쳤고 망운록의 활자들이 빛이 되어 지영을 감싸 안으며 그녀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합니다. 지영이 다시 눈을 뜬 곳은 파리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 후 몇 주간 혼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영 덕분에 부강해진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지 않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당하지도 않았으며 남북으로 분단되지도 않은 채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룬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일으킨 작은 나비 효과가 역사를 통째로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온이 희대의 폭군으로 기록된 역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정중 탕춘대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지영은 씁쓸해하며 목노아라는 작은 레스토랑을 엽니다. 이온에게 바치던 수라상을 재해석한 그녀의 요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세련된 코트를 입고 망울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손에 든 남자. 바로 이온이었습니다. 탕춘정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지영을 구하려 했던 대가로 그 역시 2025년에 북한산에서 눈을 떴던 것입니다. 옥저에 앉아있을 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행복한 미소를 띤 채 서빙을 하는 이온. 두 사람은 시대를 넘어 역사를 넘어 마침내 서로의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또 하나의 비밀. 과거 패비 연씨를 모시다 사라졌던 지밀 상궁이 바로 지영의 어머니였고 그녀 역시 타임슬립하여 지영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시간의 고리 속에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